선생님 영어 유치원 막 보내고 거기 보냈던 돈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외고생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재수생도 가르쳐보고 대학생도 가르쳐보고 이거 한 3개월이면 다 가르쳐요. 선생님, 그 아이한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그냥 보내면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영어를 좀 아이가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미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싶어는 자연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익혔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숙하게 만들고 싶고 우리 삶의 영어는 한 부분이야 라고 만들고 싶으면 우리 집의 환경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계속 영어라는 게 들리는 환경, 계속 영어라는 걸 보는 환경, 말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하는 일은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웃풋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국어 배울 때 엄마 아빠 말을 계속 듣죠. 아이가 말 바로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아웃풋을 기대하는 순간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빨리 말해. 왜 말 아직도 못해? 영어 유치원 얼마나 갔는데 아직도 내 돈을 쏟은 게 얼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 개념이 돼버려요. 투자 개념이 돼버리면 그만큼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한테 스트레스를 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투자했으면 뽑아야지. 그 마음이 아이에게 투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선생님,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지만 엄마의 표정에는 아이는 그 긴장을 느껴요.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건 긴장되는 느낌이고 잘해야 되는 거고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동화, 음악 들려오고 팝송이 계속 들려지고 영어라는 게 그냥 삶의 부분이고 한국어 동화책도 부모님이 되게 많이 읽어주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냥 세이펜으로 애가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동화책을 엄마가 아빠가 읽어주세요 라고 하냐면 정서적으로 동화책을 읽으면서 하는 게 좋아서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물론 아이가 세이펜으로 혼자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딱 앉혀서 영어 책을 엄마가 읽어주고 아빠가 읽어주는 그런 것들도 역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핸드폰 딴 거 보고 있고 야 너 이거 봐. 너 이거 볼 때까지 이거 딴 거 못해? 그러는 순간 영어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건 같이 미드 보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영어책 읽으면서 이게 삶의 부분으로 만들어줬을 때 아이들은 영어를 그냥 삶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특별한 과목, 특별하게 잘해야 되는 거, 특별하게 나에게 요구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이 입장에서 언페어하게 느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엄마는 안 하고 왜 아빠는 안 하고 나만 시켜?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삶에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서 너라도 투자하는 거야. 네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게끔. 근데 아이 입장에서 그게 와닿지 않아요. 잔소리로 느끼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집에서의 문화, 같이 즐기고 같이 영어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엄마 나 영어 싫어. 나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아이가 영어가 너무 싫다고 하는데 소리툰 영어 보내면 좋아질까요? 라고 얘기해요. 이미 싫어졌어. 이미 싫어졌는데 뭘 시키든 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여행을 가시라고 얘기해요. 학원비 차곡차곡 모으셔서 같이 여행을 가셔서 대신에 부모님이 해주지 말아야 돼요. 막 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가 아니라 엄마 나 목말라. 가서 물 달라고 얘기해봐. 너 못해. 그럼 못 먹는 거지 뭐. 와 내가 이걸 안 하면 물 한 잔을 못 먹네. 해야겠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소통이구나. 영어는 소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지 영어는 시험이구나. 성적이구나. 대학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싫죠.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너무 재밌어. 난 영어를 잘해. 영어는 자신감 있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를 좀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엄마가 또 같이 알려주면서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소소한 팁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재밌어한다 애들이? 리스닝이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듣게 할 거냐 하거든요. 옆집 애가 겨울왕국 듣고 영어를 뗐대. 그래서 야, 겨울왕국 일로 와. 너 이거 떼는 거야. 근데 얘 싫어해.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공룡을 좋아해. 어벤져스를 좋아해. 뭘 좋아해. 찾아줘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컨텐츠를 바꿔줘야 돼. 이거 어때?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해줘야 되냐면 엄마 나 이거 할 거 다 하면 저거 봐도 돼? 하는 수준의 것까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애가 알아서 봅니다. 알아서. 리스닝의 컨텐츠를 여러분이 찾아주는 거.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를 계속 찾아주는 게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스닝이 되면 저 나이 때는 굉장히 빠르게 트여요. 말을 아직 못해서 그렇지 많이 듣다 보면은 트이는 부분들이 어른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모국어를 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떠듬떠듬 말을 해보려고 했죠. 그 떠듬떠듬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엄마가 코칭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코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그 코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요즘은 AI가 너무 좋아서 챗GPT랑 딱 창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 있으면 얘기해줘.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줘라. 그럼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돼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휘가 팽창하거든요. 그때 왜 팽창할까요? 다양한 토픽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학교에서 읽잖아요. 교과서로든 뭐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의 어휘력이 엄청나게 팽창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 말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표현력이나 어휘나 이런 거는 책을 통해서 익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영어로 키우시면 되죠. 이게 나중에 수능이랑도 연결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도 이제 수능을 가르쳤던 사람 입장에서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거 문장을 읽었어. 이거 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 뭐였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딩 속도가 빠른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책을 빠르게 읽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언어 영역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 시간에 얘는 한 반 정도에 끝나버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점점 읽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책을 많이 읽는 거. 근데 문제 풀이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진짜 고등학교 가서 하셔도 충분해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만 가도 내가 책을 많이 읽어놨고 어휘력이 풍부한 상태에서는요. 해리포터 정도만 그냥 술술 읽어 하는 정도 되면은 수능에서 문제풀이는 스킬이에요. 스킬. 이거는 진짜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6년, 7년을 여러분이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스킬을 배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전체적으로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게 버릇돼요.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독을 하게끔 영어로 어휘 그 수준에 맞춰서 점점 올려나가는 거죠. 많은 다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책도 애들이 좋아하는 책이 좀 있어요. 한국어는 그래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이렇게 우리가 권해주는 게 좋고 영어는 아이가 어쨌든 한국어 실력에 비하면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처음에 영어 안 읽어 이럴 수 있어요. 얘가 좋아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들이밀어 줘야 돼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좀비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비류 같은 그런 영어책을 갖다 준다거나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를 좋아해 여자애라서 그런지 그러면 하이틴 로맨스 영어 소설 쉽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주면 찾아서 읽죠. 막 단어 모르겠지만 와 여기 이 파트에서 지금 키스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재미있게 다가가게 해야지. 저 집에서 해리포터 떼었대. 너도 해리포터 떼어. 근데 관심이 없어 얘는. 그러면 이제 영어 자체가 싫어질 수 있어요. 자기 아이의 성향을 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들이밀어주는 거. 부모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그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영어를 회화에 초점을 두고 익히게 하는 게 맞을지 앞으로 커가면서 보게 될 여러 시험 대표적으로 수능을 생각하면서 약간 문법이나 리딩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좀 전체 로드맵이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수능 체제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수능 체제의 영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단어 막 외우고 깜지 쓰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 회화 위주로 가르쳐야 돼 하면서 초등학교를 회화 위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뚝 끊겨.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죠, 지금은.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부터 우리랑 다시 같아져. 애 입장에서는 와, 뭐지? 이때까지만 회화 위주 막 영어 유치원 가다가 갑자기 수능? 외국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 하다가도 안 하면 못 해요. 말을 잘 하다가도 안 쓰면 못 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죠. 영어 유치원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 스피킹 잘했어요. 근데 이제 내신이야 하면서 내신 체제로 가는 순간, 수능 체제로 가는 순간 그 전에 잘했던 너는 어디 갔니? 이렇게 되죠. 선생님, 전 그래서 영어 유치원 막 보내고 거기 보냈던 돈이 너무 아까워요. 막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영어 로드맵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틀어졌다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스피킹을 수능으로 보고 라이팅을 수능으로 보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잘할 거예요. 시험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수능 체제로 가다 보니 그전에는 했던 게 다 없어지고 다시 우리 때로 돌아가다 보니 완전 꼬이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걸 기대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피킹을 하는데도 여러분 구조를 알아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피킹을 위한 문법을 어느 정도 가르치다 보면 아이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위한 영어는 만약에 수능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수능을 위한 문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한 3개월이면 다 가르쳐요. 수능 영어에 나오는 문법은. 그냥 빡세게 계속 문제만 풀리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습시킬 수는 필요는 없다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그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교 수업 잘 들으면 잘 나와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을 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문제를 누가 내요? 선생님이 내요. 문제를 낼지도 누가 결정해요? 선생님이 결정해요. 그럼 어디서 내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내겠죠. 그거 집중해서 들어야죠, 수업을. 저런 데서 시험 나오겠구나. 그럼 시험에 맞는 연습을 또 해야죠, 그렇게. 그거는 그거대로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하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을 네가 들을 때 눈은 이글이글 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예의야. 선생님에 대한 예의야. 와, 저 아이의 눈이 부담스러워 할 때까지 너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미션도 한번 줘보시고요. 그렇게 학교의 내신을 학교에서 커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점점 높아진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져요. 책 읽는 속도가. 그러면 수능에서 문제 풀 때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죠. 그 다음에 어휘력도 많은 책을 읽다 보면은 익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해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수능을 전부하실 때 그때 가서 시간 재고 문제풀이 연습하면 돼요. 이거를 초반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딩의 어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한국어로 애를 대학을 보낼까요? 미국으로 대학을 보낼까요? 그때 가서 또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를 너무 한국형 영어, 미국형 영어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전체적인 로드맵을 따라서 리스닝 계속 컨텐츠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게임을 영어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리딩, 본인이 좋아하는 책 읽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휘력을 익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내신, 수업 충실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받아 적고 하다 보면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 체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본이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수능은 문제풀이 연습만 계속 시켜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외고생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재수생도 가르쳐보고 대학생도 가르쳐보고 한 제 전체 로드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어 교육을 해준 엄마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엄마가 영어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하는 모습을 계속 아이가 보고 우리 집은 다들 영어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막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아이가 따라와요. 아이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나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요.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 내가 책을 읽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한두 번이야. 근데 한두 번만 해서 애가 바뀌지 않아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내가 얘를 생각 안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쟤 안 읽나? 아저씨 언제까지 내가 읽는 척 해야 되지? 이러잖아요. 다 느낀다고.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가 즐겁지 않은데요. 일 수 있죠. 근데 영어는 잘하고 싶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는 10위 내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가 있어요. 나이가 어떻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영어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선생님, 좀 뭐라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건 어느 공간에 들어가세요. 그게 챌린지가 됐던, 툭탁령 책으로 챌린지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가세요. 내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해야지? 그럼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아,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네. 야, 저렇게까지 막 매일매일 훈련해서 보내는구나. 그런 데에 내가 있다 보면 나도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이런 얘기 해요. 선생님, 마음이 동하면 그때부터 해볼게요. 그럼 평생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행동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와요. 그래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제일 좋은 건 사실 돈을 끊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 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면 무료 시스템 챌린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세요. 이렇게 공간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야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이 동하기까지를 기다리고 하면 평생 못합니다.